자, 안녕하세요. 자, 숙제 내드린 거 있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100. 네, 168페이지. 자, 지난번에는 168페이지의 문제를 먼저 분기하고 그 다음에 전기까지 숙제 내드렸습니까? 분기전기? 분기전기. 시산표까지. 예? 마감법까지 숙제예요? 뭐 다네 그러면. 좋습니다. 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1월 1일 날 현금 400만 원과 상품을 30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그럼 분기하면 자, 차변에는 현금이 400, 상품이 300. 영업을 개시하면 자본금은 700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계정을 그려줍니다. 계정을 그리면 현금 계정에 차변에는 1월 1일 날 자본금이 400.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그리면 되죠. 상품 계정 차변에는 1월 1일 날 자본금이 300.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늘어났으니까 자본금 계정을 그려줍니다. 자본금 계정 대변에는 1월 1일 날 제좌가 700 이렇게 나타나면 1월 1일의 거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1월 7일 날 업무용 가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1월 7일 날 업무용 가구는 비품이 되겠죠? 비품이 5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50. 그럼 내나 자, 전개해 주면은 비품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비품 계정 차변에는 1월 7일 날 현금이 50.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는 1월 7일 날 비품이 50 이렇게 나가면 끝났죠. 1월 14일 날 상품을 80만 원 매입하고 대금 중 40은 현금,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이제 1월 14일 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80, 40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40,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입금이 40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는 1월 14일 날 제좌 80,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는 상품이 40,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이네요. 외상 매입금 계정에 대변에 1월 14일 날 상품 40 이렇게 기록이 끝났습니다. 1월 19일 날 원가 자 100만 원의 상품을 200만 원에 매출하였다. 하하, 맞죠? 200만 원, 원가 100만 원 맞죠? 고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200만 원에 매출한 걸로 문제 바꿨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자, 상품을 100만 원짜리가 나갔으니까 1월 19일 날 상품은 100만 원. 얘를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200에 팔았는데 40은 현금으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출금이 160. 그러면 원가 100을 200에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익이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현금계정 차변입니다. 현금계정 차변에 1월 19일 날 제좌 40.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외상 매출금 계정에 차변에는 제좌 160 나오고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상품 계정 대변이죠. 1월 19일 날 제자가 100. 아울러 상품 매출이익이 나왔습니다. 상품 매출이익이 1월 19일 날 대변에 제좌로 100. 이렇게 나오면 끝났죠. 자, 1월 23일 날 외상 매출금 1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1월 23일 날 내가 받을 돈 중에서 1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130 이렇게 되어 있고 받을 돈 없어졌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1월 23일 날 현금이 130 이렇게 없어지면 거래가 모두 끝났다. 1월 25일 날 종업원의 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1월 25일 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50. 자,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나갔으니까 비용의 발생이죠. 비용의 발생 급여 50. 그러면 역시 내나 급여 계정 만들어주면 되죠. 급여 계정 차변에는 1월 25일 현금이 50. 현금이 나갔으니까 1월 25일 날 급여가 50. 1월 29일 날 집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1월 29일 날 내나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40. 집세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임차료 40.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료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죠. 임차료 계정 차변에는 1월 29일 날 현금이 40 이렇게 나가면서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1월 29일 날 임차료가 40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한 달 동안에 기업의 경제적인 사건을 분개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모두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이제 1년 내내, 그러니까 저기 지금 한 달이지만 기업이다, 1년이다. 그럼 1년 동안에 어떠한 경제적 사건을 분개하고 전기만 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뭐를 해요? 결산입니다. 그럼 결산은 끝내는 거죠. 끝내는 게. 계산을 끝내는 게 결산이고, 자,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비 절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예비 절차는 뭐예요? 먼저, 결산의 예비 절차는 시산표, 재고조사표, 그 다음에 정산표, 그 다음에 수정후 시산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먼저 시산표를 먼저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시산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개한 것이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전기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가 시산표죠. 그럼 이제 시산표를 만들려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시산표에는 무슨 시산표? 세 가지가 있었죠.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인데 일반적으로 잔액 시산표를 그린다. 그럼 잔액 시산표 차변에는 대변에는 가운데는 이제 계정이고 이제 현금서부터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현금 계정은 차변에 570이 들어왔네요. 차변에 570이고 대변에는 180. 그러면 392 차변에 잔액이 남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390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이죠. 상품은 차변합계가 380인데 대변합계가 100이니까 차변의 잔액이 280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품이죠. 비품은 50. 자, 그 다음에는 외상 매출금이네. 외상 매출금은 160에 130 플러스 30이 되겠죠. 끝. 자, 이제 자산이 끝났으면은 다음에는 부채로 갑니다. 부채에는 뭐 있어요?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40, 차변에 없으니까 잔액은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700. 자, 이제 자본금 밑에 수익이 들어갑니다. 자, 수익에는 상품, 매출이익이 10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급여가 50. 그 다음에 임차료가 40 이렇게 나오면 차변의 시산표의 차변합계 얼마냐? 840이죠? 840이 되고 대변합계도 더하면 840이 됨으로써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일치한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우리가 분기한 것이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전기됐음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조사표인데 우리는 아직 재고조사표를 할 단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고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재고조사를 한다면, 자, 보십시오. 비품이 50만 원 있잖아요, 지금. 비품이 50만 원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사용하면 비품의 값어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를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예를 들어서 너무 한 달이니까 5만 원만 값어치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값어치가 떨어졌다. 감가상각비 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비품이 5만 원 이렇게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비품의 값어치가 떨어졌고 비품의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분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정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수정분계를 하게 되면 자, 그게 이제 재고조사표에다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 보느냐? 정산표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럼 정산표는 이제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정 후 시산표는 뭐냐? 지금 이게 고쳐졌잖아요, 지금. 수정 후 시산표. 그럼 어떻게 고쳐졌을까? 자, 수정 후 시산표에 보면 어떻게 수정이 됐느냐?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현금은 그대로 390이고, 상품도 안 고쳐졌습니다. 280. 그 다음에 비품은 50이었는데 5만 원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45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고쳐진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외상매출금은 30. 자, 외상매입금도 변함없죠. 외상매입금은 40. 그 다음에 자본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700. 상품 매출이익도 그대로 상품 매출이익이 100. 급여는 50. 그 다음에 임차료 4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5만원. 이렇게 해주면 요 합계가 이제 고쳐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얼마가 돼요? 840. 여기도 840으로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말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사항을 재고조사표에다가 정리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고쳐준 시산표, 요게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된다, 이런 소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수준으로는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배웠고 앞으로 이제 11월부터 배울 거니까 요거는 오늘은 없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자 그랬어요? 정산표라는 걸 하자 그랬습니다. 정산표라는 것은 일종의 가결산서예요. 정산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짜로 한번 결산을 해본다. 가결산 해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분기가 있어서 8개가 되지만 지금 우리는 수정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6개만 됩니다. 6개만 된다. 6개라고 하는 것은 요 얘기예요. 요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이식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제일 앞에가 요게 시산표입니다. 차변, 대변. 그럼 요 시산표를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면 현금은 390, 상품은 280, 비품은 50, 외상 매출금은 30,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얘가 대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변에 40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700,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 100, 급여가 50, 그 다음에 임차료가 40 이렇게 되면 차변합계 840, 대변합계 840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만들어진 시산표를 이쪽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옮겼니? 그러면은 가결산이에요. 가결산은 뭐예요? 오리지널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가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IS. 이 자리에는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니까 일로 가는 거죠. 상품도 자산이니까 일로 가야죠. 비품도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오고, 외상매출금도 재무상태표, 외상매입금도 재무상태표, 자본금도 재무상태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 상품매출이익은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대변해 오겠고, 급여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차변해 오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도 손익계산서 차변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1년 동안에 한 달이죠.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지출된 건 얼마? 90. 그러면 여기서 10만 원의 갭이 발생하게 되죠. 이 10만 원이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1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의 자산은 750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750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740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1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순이익이죠. 왜 그래요? 원래 기초자본이 700이었는데 10만 원 이익이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말 자본은 710이 된다. 요 얘기니까 여기 쓴 거는 기초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액이 여기로 나타나게 되고 차액이 순이익이 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한번 해본다. 근데 우리 어차피 결산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산표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이거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회사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차피 그려야 될 건데 어차피 그리면 우리 회사 얼마 번 거야 돼요? 10만 원 번 거 바탕하게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죠? 그게 바로 결산 예비 절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비 절차는 저쪽에 왼쪽에 시산표, 재고조사표, 그 다음에 수정후 시산표, 그 다음에 정산표 이렇게 작성한다. 다시 한번 거꾸로. 저거는 뭐 정산표, 수정후 시산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일반적으로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수정후 시산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순서는 앞뒤 상관이 없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본절차입니다. 본절차는 장부의 마감이죠.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손익계정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대체. 그 다음에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보낸다.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그리고 나면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남게 되는데 그 남은 것을 차기로 이월하고 차기 이월한 걸 전기 이월하면 되죠. 전기 이월 시키게 되면 여기서 다섯 번째 뭐가 만들어져요? 이월 시산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 장부 마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랬어요? 손익계정을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먼저 손익계정을 만들어주고, 제일 먼저 손익계정 만들어지면 이제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에 대체합니다. 자산, 자본, 자산, 부채, 자산. 얘네. 그럼 얘는 1월 31일 어디로 보낸다고? 손익으로 100만원. 이렇게 보내면 여기서 바로 박치기 할 수 있죠. 자, 박치기 하면 분기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상품 매출 이익. 얼마? 100만원. 대변에는 손익이 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손익계정의 대변에 자, 상품 매출 이익이 100만원. 이렇게 옴으로써 자, 얘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그냥 마감해버리면 하나씩밖에 없을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두 줄을 그어버리면 장부 마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급여는 비용입니다. 역시 내나 손익으로 50. 그럼 요거 박치기 하면 되겠죠? 박치기 해보세요. 차변에 자, 손익이 50, 급여가 50. 그럼 이제 손익계정 차변에는 급여가 50 이렇게 옴으로써 급여 계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도 역시 손익 40. 자, 요거 박치기 하면 되죠? 자, 박치기 하면 차변에 손익이 40, 임차료가 40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손익계정 차변에는 임차료에서 40 이렇게 들어오면 모든 비용 항목, 모든 수익 항목은 손익계정으로 다 집합이 됐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비용이 집합됐고 대변에는 수익이 집합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 차이가 얼마에 나왔어요? 10만원. 수익은 100만원인데 비용이 90이니까 10만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어디로 보내라? 자본금으로 10만원 이렇게 보내면 되죠. 이익이 나온 만큼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대체하면은 차변에 손익이 10만원, 자본금이 10만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자본금 계정의 대변에 손익에서 10만원이 이렇게 넘어온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있는 700만원은 기초의 자본이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10만원 나와서 기말 자본은 710만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그냥 차기로 이월시키면 돼요. 다음 기로 차기 이월시키자. 그러면 차변합계는 570이고 대변합계는 180이네요. 그러면 390이 자 차기로 2월 1일이 있어요. 그러면 2월 1일 날 전기 2월이 39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상품은 380에서 100이 나갔으니까 차기로 280만 원이 2월이 됐죠. 그러면 얘는 2월 1일 날 전기 2월이 280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얼마 됐어요? 712 2월 되죠? 그러면 전기 2월이 710 이렇게 되겠죠? 비품은 차기 2월이 50 하나밖에 없으니 바로 합계 낼 거 없습니다. 2개 이상이면 합계를 내주고
2월 1일 날 전기요월 50. 다음 외상매입금도 1월 31일 날 차기요월 40, 전기요월이 40 이렇게 오면 끝났고, 얘는 1월 31일 날 차기요월이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2월 1일 날 전기요월이 30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자본이 모두 마감이 됐어요. 그럼 이제 마감된 것을 모아주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2월 시산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월 시산표를 그리면 현금은 차변으로 2월 됐네. 현금은 390, 상품도 차변이네요. 상품은 280, 그 다음 비품이 5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40,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30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자본금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본금은 얼마? 710 이렇게 되면 차변합계는 750이네요. 대변합계도 75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2월 시산표.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똑같은 시산표라도 잔액 시산표라는 거하고 2월 시산표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잔액 시산표는 언제 하는 거예요? 결산 전에 하는 것이고 2월 시산표는 결산 후에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모두 다 들어오지만 2월 시산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잔액 시산표의 자본은 기초의 자본이 되지만 2월 시산표에 들어가는 자본은 기마의 자본이 된다라는 게 이게 잔액 시산표와 2월 시산표의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결산 후 절차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업이 할 거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았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에 10만 원 벌었노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됐지. 근데 우리 기업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 소리죠. 투자자도 있겠고 채권자도 있겠고 또 앞으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 또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줄 잠재적 이런 이해관계자가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는 회계를 배운 사람도 있지만 안 배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웠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 보고 요 장부를 보여주면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즉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산 후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결산 후 절차로서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간단해요. 재무제표는 우선 여기 있는 손익계정을 갖다 놓고 야, 이거 가지고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니까 요거를 보기 좋은 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다는 손익계산서, 자 주식회사 무슨 회사, 그 다음에 2010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그 다음에 단위는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줍니다. 그럼 이제 차변에는 급여가 50, 임차료가 40,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이 100. 그럼 이제 상품을 팔아서 100만 원 벌었고 100만 원 벌기 위해서 90의 지출이 생겼으니까 우리 회사는 10만 원의 이익이 생겼노라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회계를 모르는 사람도
손익계산, 손해받는지 이익받는지 계산하는 표네. 그리고 100만원 벌었고 이렇게 해서 지출이 90 나가서 이 회사가 10만원 벌었구나. 이거를 회계 모르는 사람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이걸 보면 모르지만 이거는 누구라도 회계를 안 배운 사람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자, 2월 13표 가지고 알아서 판단해라.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여기다가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재무 상태표에는 역시 무슨 회사, 그 다음 2000X1년 1월 31일 현재 단위는 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회사는 현금이 얼마 있대요? 390 있고, 우리 회사의 상품은 280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비품은 50이 있고, 우리 회사가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은 30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될 빚은 외상 매입금이 40이 있고,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710만 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 회계 기간에 10만 원을 벌었노라. 이렇게 해서 자세히 써주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은 이것만 봐도 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고, 이걸 보면 경영 성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끝. 자,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월 1일 새아침이 밝으면 새로이 다시 분계정기 이렇게 해서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거, 이게 바로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다 배운 겁니다. 이제부터는 반복해서 이런 과정을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숙달이죠. 이제부터는 숙달. 그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대단히 간단하다라는 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분계죠. 분계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개판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 분계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그럼 한번, 오늘은 이제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한 문제 가지고 마무리, 결산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문제를 해볼까? 좀 간단하면서도 해볼 만한 문제가 있을지. 우리 지난주에 138페이지 문제 1번을 가지고 제가 해드렸나요? 138의 문제 1번을 가지고 오늘처럼 했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138페이지에 문제 1단계 거래 발생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먼저 분계하시고, 자, 이제 절차를 잘 이해하세요. 우선 분계하고 전기까지만 하십시오. 시간이 모자랄 거니까 우리 쉬는 시간을 잘 이용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먼저 거래 분계. 자, 분계하면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 거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아시죠? 요겁니다. 요 과정. 분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옮기는 거. 전기. 자, 해보십시오. 자, 정리는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이제 분기와 전기입니다. 자, 1월 1일 날 현금을 50만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럼 먼저 1월 1일 날 현금을 50만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자본금 50. 그럼 이제 전기합니다. 현금 계정 차변에 1월 1일 날 자본금은 50. 그럼 이제 자본금 계정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자본금 대변에는 현금이 50.
자, 3월 5일 날 성공상해에서 상품을 30만 원 매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월 5일 날 상품이 30. 자, 대금 중 15만 원은 현금으로 줬다. 현금이 15.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이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나 상품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상품 계정 차변에는 3월 5일 날 제좌 30. 현금이 나갔으니까 3월 5일 현금이 15.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만들어주면 되죠. 네? 현금 계정 차변에 상품이라고 써야 되는데. 현금 계정 차변에. 여기 현금 계정 대변에, 네. 대변에 상품이죠. 예. 상품이 15.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는 3월 5일 날 내나 상품이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5월 8일 날 에듀신에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17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그러면 원가가 1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상품이 10만 원. 뭘로 팔았습니까? 17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0. 그러면 여기서 상품 매출이익이 7만 원. 그럼 내가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 또 그려주죠?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에는 5월 8일 날 제좌가 17. 상품이 나갔으니까 5월 8일 날 외상 매출금은 10.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이익이 나왔죠. 상품 매출이익이 5월 8일 날 외상 매출금으로 7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거래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성공상해에 외상 매입금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15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되고 현금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는 7월 7일 날 현금이 10만 원 나가고 현금 계정 대변에는 7월 7일 날 외상 매입금이 10만 원 이렇게 나가버리면 끝났죠. 9월 9일 날 에듀신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9월 9일입니다. 자, 여기서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얼마? 8만 원 들어오면서 받아야 될 뭐는 없어져요? 외상 매출금이 8만 원 이렇게 줄어버렸죠.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9월 9일 날 외상 매출금이 8만 원이고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9월 9일 날 현금이 8만 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끝났다. 10월 3일 날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10월 3일 날 보험료를 현금으로 얼마? 4만 원. 그러면 내나 보험료 계정 만들어주면 되죠? 보험료 계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차변에는 10월 3일 날 현금이 4만 원이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10월 3일 날 보험료가 4만 원 이렇게 나오면 끝났습니다. 12월 9일 날 임대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12월 8일 날 현금이 얼마? 8만 원. 뭘 받았어요? 임대료로 받았으니까 임대료가 8만 원.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12월 8일 날
임대료가 8 이렇게 나오고 임대료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대변에 12월 8일 날 현금이 8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이익이 나온 걸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익이 난 거를 했는데 이번엔 제가 문제를 바꿔서 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손해가 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현상을 우리 한번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12월 말일 날 급여 2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급여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급여 20,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20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급여 계정 만들어 줍니다. 12월 31일 날 현금은 20 그리고 현금 계정 대변에는 12월 말일 날 급여 20 이렇게 되면 우리는 1년 동안의 모든 경제적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전기까지 해놨다 이 소리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쉰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칠판 짓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갈 테니까. 자, 쉬었다 하시죠.